네, 실리프팅 받아서 효과 좋은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이냐면 일단 얼굴형이 좀 갸름한 분들이 좋고요. 그리고 볼륨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옆볼이 살짝 꺼져 있는 분들이라면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은 실리프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대한피부학노학회에서 실리프팅을 주제로 세션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발표도 하고 저의 테크닉에 대한 소개를 했었는데요. 다른 또 피부과 원장님들의 그런 강의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실리프팅만을 주제로 한 세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 역시도 흥미롭고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많은 것을 얻어올 수 있는 세션이었습니다. 연자분들께서 다양하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실리프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원장님들마다 다른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리프팅에 있어서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런 디자인은 그분의 얼굴형 또는 어떤 처진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야 되고, 실리프팅에 좋은 대상이 되는 분께 시술했을 때 만족도가 높고, 실리프팅에 좋은 대상이 안 되는 경우 디자인이 좀 잘못된다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원장님들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용하는 실의 종류들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죠. 하지만 디자인에 있어서도 공통된 부분은 실리프팅에 의해서 얼굴의 볼륨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볼륨의 이동을 적절히 잘 이용을 했을 때, 또는 그 볼륨의 이동을 최소화시켰을 때 결과가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리프팅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특히 자주 질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프팅이란 어떤 시술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실리프팅 말은 들어봤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리프팅이란 말 그대로 실을 이용한 리프팅인데요. 이러한 실은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 중에 녹는 실을 주로 이용을 해서 피부 밑에 삽입을 하고 처진 피부를 끌어올리는 시술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실에는 피부를 걸어주기 위해서 작은 돌기들, 작은 가시들이 나 있고요. 그 가시를 이용해서 피부를 처진 쪽을 들어 올려서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러한 시술이 실리프팅이고요. 과거에는 안 녹는 실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녹는 실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물론 안 녹는 실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어떤 경우에 실리프팅을 받을까요? 네,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진 피부를 올릴 때 실리프팅을 받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리프팅은 처진 피부를 물리적으로 걸어 올려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다른 시술로, 피부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레이저라든지 어떤 장비를 이용한 그러한 시술로 해결되지 않거나 효과가 좀 부족할 때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받는 시술이 실리프팅이고요. 수술과 비교했을 때는 안면 거상 수술이 있지만, 안면 거상 수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당겨 올리고는 싶지만 수술까지는 부담스러운 분들이 실리프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실리프팅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실리프팅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시술이죠. 일단 장점은 확실하게 들어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수술을 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피부과에서 하는 다양한 시술로는 안 되는 처진 피부도 실리프팅을 이용하면 보다 드라마틱하게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피부를 당겨 올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교적 굉장히 간단한 시술입니다. 작은 바늘구멍만 내고 그쪽으로 실을 삽입을 해서 피부를 당겨 올리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고, 또는 요즘에는 대부분 녹는 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이 시간이 지나면 보통 6개월 또는 조금 오래가는 실도 한 1, 2년이면 다 녹아서 저절로 흡수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 녹는 실도 사용이 되고는 있지만 요즘은 녹는 실로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녹는 실에 한해서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안 녹는 실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조금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은 그래도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 치고는 조금 침습적인 시술이다. 침습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래도 피부에 어떤 상처를 내거나 무언가를 집어넣거나 피부 속에 상처를 내거나 하는 것을 침습적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저나 울세라 써마지와 같은 이러한 리프팅 장비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피부 속을 구멍을 내고 실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임도 좀 있죠. 아무래도 물론 제가 다운타임 없이 하는 실리프팅도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피부를 당겨 올리려면 어느 정도
붓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멍도 들 수 있고 볼륨의 이동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지는 데까지는 대개는 일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유지 기간이 썩 길지 않다는 것인데요. 보통 1년 정도를 얘기를 하지만 실리프팅은 시술 직후부터 피부는 조금씩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효과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재시술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원장님, 실리프팅 유지 기간이 조금 짧은 게 단점인데 그럼 이런 유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리프팅은 실에 달린 가시를 가지고 피부를 걸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피부는 딱딱한 고체도 아니고 본드로 접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실 주변으로 해서 피부가 다시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이것을 치즈 와이어 이펙트라고도 하는데요. 치즈를 자르는 이렇게 철사 모양의 구조인데요. 치즈도 단단하긴 하지만 철사로 걸어 놓으면 치즈가 점점 미끄러져 내려오겠죠. 마찬가지로 피부 조직도 실 주변으로 해서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따라서 좀 오래가는 실을 쓴다고 해도 그렇게 유지 기간이 길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리프팅의 유지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려고 한다면 실이 오래 남아있는 것을 쓰기보다는 실의 개수를 좀 늘려서 고정력을 좀 강화시켜 준다든지 실에 있는 가시가 조직을 좀 더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구조의 그러한 실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의 종류가 엄청 많던데 어떤 실이 좋을까요? 네,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실리프팅에 사용되는 실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실의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에 나 있는 어떤 돌기, 그 가시의 모양이 조직을 그만큼 잘 걸어줄 수 있는 모양인지, 그리고 실 자체의 강도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것에 따라서 어떤 좋은 실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요. 최근에 사용되는 실은 대부분 잘 나오기 때문에 실의 종류에 따라서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리프팅이 목적이냐, 볼륨이 목적이냐, 탄력이 목적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실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피부를 올려주는 리프팅이 목적이라면 가시가 나와 있는 실을 사용을 해야 될 테지만, 볼륨 증가의 목적이라면 코일 모양의 실이라든지 가시가 없는 모노실이라든지 이러한 실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과거에는 가시를 만들 때 커팅실이라고 해서 실에 흠집을 내서 가시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실이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각도나 그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피부를 들어 올려주는 힘이 약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커팅실은 좀 배제를 하는 것이 좋겠고, 실에 가시를 이렇게 찍어내서 만드는 몰딩실을 사용한다면 실 간의 차이는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술 후 회복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실리프팅으로 피부를 위로 당기면 이 피부 조직이 위로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의 붓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광대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디자인을 통해서 광대 커짐 현상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리프팅 당일, 그 날이 가장 많이 부어요. 왜냐하면 마취의 영향도 있습니다. 마취제를 다 넣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붓고요. 다음 날이면 붓기를 많이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얼굴이 자연스러워지려면 1,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은 얼굴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얼굴형이 조금 넓은 분들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얼굴이 갸름한 분들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잡거나 할 때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시면 회복하는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최대한 회복 시간을 짧게 해서 일상생활 지장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실로 피부를 많이 올릴수록 그만큼 붓기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히 당기면 붓기도 적당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효과는 충분히 있어야겠지만 무조건 많이 당긴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당길수록 그만큼 그 실에 걸리는 힘이 세지고요. 그만큼 돌아오려는 성질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당기면 회복 시간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니톡 리프팅이라고 해서 거의 붓기 없이, 거의 일상생활 지장 없이 하는 시술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를 당겨 올린다기보다는 지그재그 모양의
실을 이용을 해서 누워서 자연스럽게 리프팅된 상태에서 그 누운 상태를 고정만 해주는 정도로 실 리프팅을 한다면 살짝 올라가는 정도로 붓기 없이 이렇게 시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많이 들어 올릴수록 그만큼 붓기도 오래 가고요. 살짝만 터치를 해준다면 그만큼 회복 시간도 짧고 붓기 없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 실리프팅 어떤 분들이 받아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네, 실 리프팅 받아서 효과 좋은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이냐면 일단 얼굴형이 좀 갸름한 분들이 좋고요. 그리고 볼륨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옆볼이 살짝 꺼져 있는 분들이라면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피부가 위로 올라가면서 옆볼을 살짝 채워주기 때문에 얼굴 모양이 좀 더 예뻐지고요. 연령대로 보자면 탄력이 너무 떨어지거나 또 너무 젊은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탄력이 떨어져서 처지기 시작하는 한 40대 또는 50대 초반 이런 분들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탄력이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올릴 게 없으면 그만큼 전후 차이가 좀 덜 나올 수도 있고요. 대상이 되는 분들의 폭은 넓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가 잘 나오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실리프팅을 받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실리프팅에도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모든 시술에는 부작용이 없는 시술은 없죠. 그 부작용이 크거나 작거나 심각하냐 안 심각하냐 이 정도의 차이일 것 같고요. 실리프팅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실 뭐 멍이라든지 붓기 이런 거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시술의 회복 과정이고요. 가장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딤플입니다. 피부가 이렇게 오목하게 보조개처럼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 끝이 피부를 물고 당겨져서 올라가서 그 부분이 폭 패여져 있는 것인데요. 대개는 시술 직후에 그걸 풀어줌으로써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후에 입을 움직이거나 하는 과정에서 딤플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빨리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해서 처치를 하면 대부분 쉽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이것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약간 유착이 되면서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 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실이 너무 얕게 주입돼서 실이 지나가는 것들이 좀 비쳐 보인달지,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분들이 시술을 받으면 실이 이렇게 가는 길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녹는 실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만요, 이것 역시 피부과에 방문해서 좀 더 리터치를 한다든지 교정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실 끝이 피부로 이렇게 올라와서 피부가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이 돌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피부가 이렇게 융기돼서 올라오는 실끝이 어느 정도 보이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생긴다면 다시 병원에 방문해서 처치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겠고요. 가장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시술 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 얼굴 모양 자체가 좀 더 안 좋아졌다,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술 전에 충분히 그 실 리프팅이 잘 맞을 얼굴인지 안 맞을 얼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시술에 생길 수 있던 감염이라든지 염증 반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물론 예방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무균적으로 잘 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부작용을 줄이려면 아무래도 초기에 환자를 보고 실리프팅에 잘 맞을 얼굴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아무래도 꼼꼼하게 시술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정확하게 꼼꼼하게 경험이 있는 시술자가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작용이 어느 정도는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시술 전에 시술자, 즉 의사와 잘 상의해서 그 실리프팅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보고 시술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시술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리프팅 시술을 고려하신다면요, 일단 본인이 실리프팅을 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얼굴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프팅을 시술하시는 의사분과 상담을 해서 내 얼굴이 실리프팅이 가장 잘 맞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적합한 대상, 얼굴이 비교적 갸름하고 살짝 옆볼이 꺼져 있다면 가장 좋은 대상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실을 어떻게 그 얼굴에 맞게끔 디자인을 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테니까요. 의사와 상담 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실리프팅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